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같이 영화 이야기 나눌 이은성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화의 공개를 저도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요. 관객 여러분들의 반응을 저기 대기실에서 듣고 있었는데 일단 박수로 크게 화답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다 이 영화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건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봉 첫 주고 또 시네큐브가 영화를 온전하게 많이 사랑하시는 관객분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입장하실 때 두 분이 특히 더 많이 긴장하고 계실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큰 박수로 두 분을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의 주인 윤가은 감독님, 서수빈 배우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빈 배우님부터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의 주인에서 이주인 역할 연기한 서수빈입니다. 제가 시네큐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렇게 무대 위에 서게 될 줄 몰랐고요. 오늘 여러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분 배우가 일어나서 저도 일어나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세계의 주인 만든 윤가은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너무 기다렸는데 이렇게 극장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떨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은성 기자님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재밌게 이야기 잘 나누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영화를 보고 나면 그제서야 뒤늦게 제가 갈망하던 것을 좀 깨닫게 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오랜만에 그 기분이 들었는데 주인 같은 인물을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정말 막연하게 그냥 주인이를 만나고 싶었던 거였구나 그동안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일어난 일은 사실 이미 일어나 버린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서 자기 자신 혹은 세계와 계속해서 불화하는 대신에 행복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인물, 사랑을 희망하는 인물, 이주인을 이 영화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 같고요. 과거에 일어났던 상처가 한 사람이 가진 세계 전체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나라는 세계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나라는 그 힘찬 선언을 이 영화를 통해 본 것 같은 벅찬 마음으로 저도 한 명의 관객이 되었습니다. 일단 윤가은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저는 첫 장면이 진짜 놀라웠어요. 약간 편견을 부수는 시작이라고 해야 될까? 어린이로 시작할 줄 알았지? 라는 어떤 느낌을 깨버리는 윤가은 영화에 이런 장면 평생 없을 줄 알았지? 이런 선언 같은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편집 과정에서 결정하신 장면일까요? 각본부터 있었을까요? 네, 안 그래도 그 심히 불편함을 혹시 느끼셨다면 너무 죄송하고 이게 사실은 뭐 오프닝으로서 충격이라기보다는 제가 만들어서 충격이 더 크셨을 것도 같아요.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그 비교적 앞에 있었어요. 1씬이 원래 따로 있었고 이것은 2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앞에 등장하려고 했던 씬이기는 하고 원래 시작은 지금은 이제 영화의 중반부로 갔는데 한 아이가 시끌벅적한 쉬는 시간에 그 복도를 이렇게 걸어서 어디론가 가는,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우리가 거쳐온 어떤 교실, 학교의 풍경 속에 놓여진 너무나 평범한 아이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 영화를 고민할 때 주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이 고민을 좀 본격적으로 편집 감독님이랑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주인이가 몸을 적극적으로 자기 몸을 내던지면서 사랑하고 싶어하고 성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탐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로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그 여러 회의 끝에 지금의 깜짝 놀란 장면이 되었습니다. 네.
그 장면도 그렇고 주인이 소개되는 장면이 육체로 먼저 소개가 되잖아요. 체육 시간에 아이들 티칭하기도 하고 배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그 생생함 살아있음, 너무 당연하게 살아있는 생물이지만 그 살아있음으로 먼저 주인을 만나는 느낌이 관객으로서 가장 좋은 진입로였다는 생각이 나중에는 더 들기도 했고요. 서수빈 배우는 주인을 어떻게 처음에 맞이하고 받아들였을지 궁금한 게 물론 씩씩하고 좋은 면이 진짜 많은 사람이긴 한데 저는 주인이 좋았던 점이 이 사람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무례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을 주인이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수도 하고 누군가는 아 왜 저렇게 시끄러워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커다란 행동들이 있기도 하고 완벽하지 않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주인이에게 너무나 애정이 갔던 게 이게 주인이라는 사람의 일부일 뿐 영화가 이 주인을 전혀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배우가 스스로 느낀 이 캐릭터는 어떤 인물일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인이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일 테니까요. 저도 처음에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굉장히 종잡을 수 없는 느낌을 받았지만 또 이게 뭐 미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뭐 누리를 꼬집거나 뭐 그런 실수하고 규칙을 어기고 뭐 그런 지점들도 다 제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이 갔다고 해야 되나? 읽었을 때부터 그래서 나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제가 연기하게 될 줄은 모르고 봤었는데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윤가은 감독의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오셨겠죠? 이전 전작부터 쭉 따라가면 이 영화에는 아주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첫 장면에 이어서 이 장면의 이 커다란 변화 때문에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놀랍게 느껴졌는데 이전에는 주인공들의 시선에 밀착하는 영화였거든요. 우리들과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주인공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인물도 그 인물이 아니라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서 경유하는 방식으로 그 인물들이 비춰졌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시선을 3인칭까지 확대했다라는 그 이동이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계를 조망하는 눈이 이 영화에 생겼다라는 인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가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는 장치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1인칭 시선으로만 영화를 전개했던 사람이 계속 그렇게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시점을 한번 바꾼다는 건 연출자에게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거든요. 어떤 점에서 이런 시점을 고민하게 되었을까요? 그 지점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이게 사실은 다른 감독님들 이미 너무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3인칭 시점을 활용하는 것을.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 한 번도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시나리오의 모든 장면에 주인공이 다 나오는 그래서 그 주인공을 맡은 배우가 늘 허덕이면서 이렇게 저도 허덕이면서 막 그렇게 찍었었는데 이 테마랄까? 이런 그 주인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이 주인이를 드러내는 과정도 그렇고 주인이라는 인물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히 주인이를 둘러싼 사람들이 주인이와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인이의 지나온 일들이 그 주변에 이제 그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에도 이제 그 이후의 반응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인이는 또 어떤 선택을 해나가는지 같은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서 그냥 이 테마를 계속 들여다보면 볼수록 사실 초반에는 뭐 1인칭으로 쓴 버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사건화가 분명한 시나리오도 썼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더 장르에 가까운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을 해결해가는 그런 구조도 한번 생각했었고,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해체되는 과정을 몇 년 붙잡고 있다 보니까 계속 겪었고, 그 가운데 이게 내가 좀 주인이를 조금 더 떨어져서 보면서 이 주인이가 속한 세계를 같이 조망하는 게 이 이야기에는 더 어울리겠구나, 이런 뭔가 점진적인 발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른 감독님들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처음에 하셨던 대로 주인이란 한 명의 시선을 통해서 경유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더라도 분명히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시점의 이동이 윤가은이라는 감독의 영화 세계가 이렇게 좀 확장되는 느낌을 우리에게 선사해준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근사한 작품이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가은 감독의 영화에 가지고 있는 오해 아닌 오해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말랑한 예쁜 세계일 것이다 라는 것인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세계 자체는 굉장히 터프하거든요. 그리고 나름의 어떤 미스터리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전 항상 감독님의 작품을 볼 때마다 좀 재미있는 지점인데, 이번 영화야말로 그 미스터리를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완벽한 핵심으로 완전히 끌고 들어왔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는 일부러 좀 트릭으로 심어놓은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예를 들면 저만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떡하죠? 처음에 그 담벼락에 성범죄자 낙서가 나올 때 주인이 아빠구나, 그래서 멀리 가 계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뭐 주인이 왜 서명하지 않을까? 아니면 누리에게 왜 주인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 혹은 쪽지는 누가 어떤 이유로 보낸 걸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미스터리가 발동을 하게 돼요. 각본을 쓰시면서도 이 미스터리 구조를 가져오는 걸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무의식 중에 좀 들어온 장치들일까요? 이게 저도 순서가 생각이 정확히 나지는 않는데, 쪽지를, 그러니까 주인이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쓸 때 뭔가,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적극 활용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겠어, 이렇게 좀 큰 맥락을 보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그 인물이 어떤 일들을 거쳐서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냥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인데, 주인이가 이제 수호랑 다투다가 그래 나야 그래서 뭐라고 한 다음에 그걸 수습한다면 그렇다면은 반이 어떻게 일렁일까, 그리고 누군가는 그 주인이의 그 순간이 장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는 엄청나게 화가 나겠다, 저 순간에 대해서.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주인이를 어떤 면에서 좀 탓하는, 공격하는 시선이 들어오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대놓고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쪽지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동시에 제가 이제 이 테마에 대해서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서 저를 제일 괴롭게, 근데 이거는 쓰는 기간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를 제일 괴롭게 했던 질문들, 그러니까 뭐 넷상에서 보는 어떤 글들이나 댓글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그 같은 심정 안에서 끝없이 자신에 대한 질문들이나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 같은 말이 끝없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서, 이게 외부에서 온 쪽지지만 내부에서 주인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질문들, 혹은 이거 결국에는 이제 끝으로 가면은 주인이와 같은 일을 겪은 친구가 보낸 것이라는 게 밝혀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는데, 그런 속에서 올라오는 그 복잡한 마음들을 그냥 정확한 텍스트로 다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쪽지가 좀 필요했고, 저의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은 있어요. 제가 무슨 엄청난 뉴스에 실릴 만하고 엄청 매력적인 영화적인 사건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이 늘 있고, 저는 평범한 일상에 더 관심이 많은데, 이 일상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보여주지? 이게 영화적인 재미로 다가가야 되는데, 동시에 아마 그런 무의식이 이제 아마 그것을 이제 들어오면서 그걸 좀 더 활용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좀 뭔가 합쳐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는 그 내부에서 발화하는 부정적인 무언가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영화가 들여다보는 집단 자체가 당사자 집단, 굳이 말의 표현을 그렇게 묻자면 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쪽지를 보낸 의문의 누군가의 학생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주인도 그렇고, 그 당사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당사자와는 전혀 무관한, 이 세계와 전혀 접점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지도 않았던 누군가의 그룹을 같이 바라본다는 점이 이 영화에 굉장히 좀 풍성한 결을 만드는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이후에 조금 더 이 얘기는 나누도록 하고, 이 영화도 그렇지만 윤가은 감독의 영화를 보면 항상 배우들에게 너무너무 감탄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죠. 이 영화도 마찬가지였는데, 카메라가 돌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알았던 동네 친구들처럼 모두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분명히 이 현장에도 레디 고라는 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몸짓들이 나오는지 너무 신기한데, 서수빈 배우는 그 윤가은 워크숍, 윤가은 현장을 경험한 자로서 이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친밀도, 이 놀라운 생생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내가 잘했다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런 장편에 참여하는 게 아예 처음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배우들과의 사전에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게 어려운 일인지도 잘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감독님을 비롯해서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줬던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 가랑고 친구들을 모아서 다 같이 뭐 서로의 흉내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쪽지로 그 제비뽑기를 해서 역할을 바꿔서 리딩을 한번 해본다거나, 뭐 술도 한 잔씩 하고요. 저희 다 성인이고, 그래서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술 마시면서 그 제비뽑기 해서 리딩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아예 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그리고 막 발표 같은 것도 하고, 그날 같이 보내면서 비밀로 누군가를 관찰을 하고, 나중에 그 관찰을 한 사람을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때 수호를 뽑았거든요. 김정식 배우를 뽑았는데, 김정식 배우를 막 흉내내면 누구 이렇게 딱 맞히는 게임도 했었고, 그런 것들을 한 2달 동안 하다 보니까는 현장에 갔을 때 레디 액션과 레디 액션 전에가 크게 뭔가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연습했던 그 대사를 잠깐 내뱉는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되게 알차게 보냈어서 감독님 배려 덕분에 그렇게 진행하니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촬영 때도 너무 재밌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시킨 게 아니고요. 처음에 워크샵, 뭐 즉흥 연기 워크샵 뽑긴 했는데, 다 뽑고 나니 이제 단편 영화를 많이 찍어본 친구부터, 그리고 장편 영화 경험이 있는 친구부터 완전히 신인까지 아주 다양한 친구들, 그 가람고 친구들이라고 저희 부르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7명인가 우리? 이렇게 딱 뽑혀서 제가 한 거는 그냥 모았어요. 저도 모르겠어서 일단 연습을 해보자. 저도 모르잖아요. 이 친구들의 역량, 이 친구들의 특성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한 거는 계속 만나서 리딩 해보고 뭐 이런 거였고, 사실은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은 이상희 배우님 이시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상희 배우님한테 고민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면, 차라리 어린이들이면 제가 이렇게 모아서 뭐 이렇게 제가 끌고 나가는 워크숍을 진짜 할 텐데, 성인들이니까 각자 배워온 연기 스타일 전부 다르고 현장을 어떻게 느낄지도 다른데, 근데 이들이 친해야 앙상블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이상희 배우님이 전화하다가 언니 일단 산에 가자 이러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상희 배우님은 뭐 지금 우리 학교는 이나 여러 이제 선생님 역할 맡으신 적이 되게 많았어서 노하우가 좀 있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어느 날 토요일 아침에 모여서 정말 산을 갔어요. 담임 선생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인솔하에 산을 간 거죠.
그래서 그 상희 배우님이 너무 놀라웠던 게 이제 역할적으로 붙는 주인이와 수호도 있지만 전혀 붙지 않는 친구들도 이제 그 안에 7명 중에 있는데도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한 명 한 명 면담을 하는 거예요. 네, 배우 대 배우로서. 네, 저는 그 내용도 몰라요. 저도 이제 저는 앞에 가는 친구랑 면담을 한 거고 끝없이 아이들을 그래서 자 다음은 누구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이제 뭐 배우로서도 이야기도 나누고 뭐 너의 불안은 무엇이며 뭐 이런 얘기들 다 나누셨던 것 같고 그리고 밥 딱 먹고 오케이 해산 그러고 가셨어요. 그 정확히 그날 다음부터 배우들이 이렇게 확 결속이 느껴졌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만나는 게 더 편해지고, 예. 저 지금 이상희 배우의 평소 텐션을 알기 때문에 이 장면의 상상이 너무 웃긴데 약간 씩씩한 골목대장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평소에 있는 배우고 그런데 귀찮은 건 또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선까지만 나서서 하는 골목대장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등산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지금 너무 상상이 되면서 즐겁기도 한데 그때 끌려가서 무슨 얘기 하셨는지 기억나요? 이상희 배우 앞에서? MBTI가 뭐냐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른다. 저는 맨날 바뀌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바뀔 나이지 하시고 뭐,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울산입니다 라고 하니까 선배님도 울산에서 예,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 꽃을 피우시고 그날 근데 선배님 무릎이 아프셨어요. 그쵸? 무릎이 아프신데도 한 명 한 명 끝까지 길게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불안에 대해서 앞으로의 걱정에 대해서 뭐 기대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셔서 진짜 선생님한테 얘기하듯이 정말 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와가지고 사무실 와서 다 같이 또 리딩을 한번 했거든요. 그렇게 딱 하고 다 같이 또 한잔 하러 가고 막 죄송해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딱 그날부터 저희가 딱 결속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상희 배우 본인이 또 요즘 마음 공부에 심취하시다 보니 또 불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 또 집요하게 또 물어보신 모양입니다. 윤가은 감독은 오디션에서 대체 뭘 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석 같은 배우들을 한국 영화계에 톡톡 던져줄 수 있을까요? 콩나물의 김수환 배우가 있었고 우리들의 최수인 배우가 있었고 우리 집의 김나은 배우 그리고 드디어 만난 세계의 주인의 서수빈 배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배우들을 찾을 수 있나요? 오디션에서 무엇을 보려고 하세요? 일단 제가 사주에 인복이 있다고 그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를 제 능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요. 그냥 그 인물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그 인물로서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주인이라는 인물을 뽑을 때는 어떤 불굴의 활기 같은 거였어요. 실제로 저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이주인들, 수많은 친구들을 떠올렸고 그 꺾을 수 없는 생기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너무 추상적이죠, 저한테도. 근데 서수빈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첫 미팅 때 한 30-40%는 감이 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자기 말을 하는 배우가 그러고 보니 오디션이라고 명칭하기 좀 그렇고 1대1 미팅을 주로 이제 첫 만남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연기 워크숍처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배우가 일방적으로 저한테 막 준비해 온 거를 선보이는 자리는 저는 거의 한 번도 갖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도 그랬고. 근데 대화할 때 자기 말을 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말 하는 게 어린 나이든 뭐 나이가 많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복잡한 질문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할 때 정말 생각해서 내가 이 순간 내 말을 정말 듣고 이 순간을 진실되게 여겨서 자기 말을 솔직하게 해주는 친구 많지 않은데 서수빈 배우 그런 배우였고 연기할 때는 진짜 경력이 없어서 사실은 걱정했거든요. 이런 자리도 처음일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 호흡에 따라서 그 호흡을 정말 오감으로 느끼면서 같이 숨 쉬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게 저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오디션
그 워크숍을 하는 자리에 있던 저희 캐스팅 디렉터님이나 촬영 감독님 등도 같이 느꼈어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저 친구의 지금까지의 경력과 상관없이 앞으로가 궁금했어요. 네, 그냥 그런 어떤 이끌림 때문에 수빈 배우한테 제가 그냥 이끌려서 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영화에서도 보이는 면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주인을 연기한 서수빈 배우에게 어떤 걸 캐치를 했냐면 우리가 정보가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전에 뭐 어떤 연기를 했는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감정을 연기할 때 어떤 표현이 가능한 사람인지 정보값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각 배우에게 받을 수 있는 인상은 다르죠. 누군가는 이 장면을 거의 뭐 휘어잡다시피 하는 타고난 어떤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배우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배우는 감정적으로 너무나 탁월해서 다른 장면은 사실 딱히 동의가 안 되지만 어떤 장면 하나만으로 다 설명해버리는 이런 배우를 만나기도 하는데, 저는 서수빈 배우 연기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연기가 되게 깨끗하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무 이거 공식적인 언어는 아니면 쪼가 없다. 그러니까 연기에 어떤 박혀있는 어떤 습관 같은 게 없다라는 인상이 제일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느낀 건 상대의 반응을 되게 잘 보는 배우라는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연기를 할 때 이 배우의 눈이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캐치해서 잘 돌려줄 줄 아는, 그러니까 리액션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영화를 보고 캐치를 했는데, 연기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한 크고 작은 작업들을 통해서 연기들을 계속 해왔을 텐데, 첫 영화에서 본인의 연기 스타일을 어느 정도 구축하는 배우들도 있고, 연기에 있어서 중요한 좀 힌트를 삼는 배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첫 영화의 경험이 본인의 연기 스타일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면서 구체화되는 것이긴 하겠지만 지금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저는 감독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뭐 들으려고 하는 배우인 줄 몰랐어요. 사실 제가 배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 오감을 이용해서 들으려고 집중하고 그런 줄 몰랐는데, 이렇게 촬영 끝나고 개봉하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 하실 때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촬영하면서 배웠던 거는 연기 스타일적으로는 아직은 영화를 봤을 때 제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현장에서 그 감독님이 해주신 그런 배려들 있잖아요. 막 선배님들도 시간 다들 내주시고 감독님 다 그런 준비 과정들을 앞으로는 네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일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런 준비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던 것 같고, 네. 그런 스타일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만들어갈 길이 훨씬 많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서수빈이라는 너무너무 좋은 배우를 목격을 했고, 앞으로 이 배우가 만들어갈 세계가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굉장한 스타의 탄생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본 것 같죠? 또 이 얘기를 하면 질색하겠지만 굉장한 거장의 탄생을 또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국 영화를 책임질 두 분과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기에서 이 영화가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피해자다움이겠죠. 어떤 사건을 겪은 피해자다운 어떤 모습들을 상상하던 우리의 편견을 부드럽게 계속해서 깨는 작업을 영화가 해주고 있는데, 그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들을 상상했을 때 곱지 않은 혹은 아주 뒤틀린 마음들도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사람이 피해자라는 걸 알아. 그래서 이 사람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의 어떤 피해자다움을 기대해.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이 당사자가 겪어야 되는 굉장한 어려움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의 원하는 상대로 행동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것들을 불편함을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많은 인물들이 그래요. 특히 친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서명하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된 이후에 정상인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걸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 것도 트라우마랑 어떻게든 연결을 지어 생각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의 반응도 솔직하게 보여준 게 저는 이 영화의 미덕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친구들의 반응을 그릴 때는 분명히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이게 좀 저는 촌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실제 뭐 제가 생존자분들 인터뷰를 하거나 제가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할 때 그냥 실제 하는 것을 그냥 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대부분 악의가 아니라 어떤 선의, 어떤 조심스러움, 그리고 모르는 것을 어떻게 보고 듣고 느껴야 할지 모르겠는 가치를 다시 재정립해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혼란을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보여지는 수많은 반응들을 실제로 생존자들이 겪고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런 반응이 좀 자연스럽게 영화에 담기는 것이,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 좀 촌스러워도 그게 보여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냥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스펙트럼이 넓죠. 마치 그 주인이가 어떤 생존자의 대표가 될 수 없듯이 주인이 같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의 층위도 너무 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보여주기 위한 영화는 또 아니었고, 그렇다면은 어떤 레인지로 주인이 곁에 어떤 친구들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고, 그 안에는 유라가 사실은 제일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유라는 심지어 그 캐스팅했을 때의 분량이 있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다가 다시 늘어나기도 했다가 막 이제 그런 분량 조정도 좀 있었고, 유라를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근데 이제 뭐랄까, 이것은 저의 어떤 성향이자 한계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일 수도 있는데, 이 주인이가 이후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함으로써 겪지 않아도 되지만 겪어야만 하는 어떤 주변의 반응들이 너무 가혹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그 이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우리는 가혹하지요. 따로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인이를 사랑하는 친구들이고 주인이에 대해서 혼란스럽지만 그 혼란을 어떻게든 자신들의 선의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친구들. 근데 실수하면 우리 다 실수하잖아요. 실수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고, 그 배움의 길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주인의 주변에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속의 주인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의 모양새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의 명장면으로 꼽고 싶은 장면이 아주 많지만 감정적으로 가장 처음 많은 것들이 터지는 것이 기계식 세차장이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세차 중인 차 안에서 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그 운전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텐데 의외로 자기의 감정을 제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차 안이에요. 뭐 주차된 차 안.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바깥에서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정말 기분 나쁜 일을 겪었는데 그 감정을 집으로 가져가면 이게 전염될 것 같으니까 주차장에서 이걸 좀 털고 간다던가, 아니면 기계식 세차를 하면서 어쨌든 몇 분간은 세상과 완전하게 차단이 된 채로 소리도 막 크게 들어야 되니까 그 안에서 내가 무슨 발광을 하든 밖에서 사실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나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저도 있어서, 고백하자면 저도 몇 번 세차장 안에서 막 울어보기도 하고 막 쌍욕을 해보기도 하고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그 장소를 그 모든 주인의 감정이 터지는 첫 번째 장소로 택한 이유가 궁금했고, 또 이 화면의 각을 보면
화면상으로는 촬영 감독이 트렁크에 타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각. 그러니까 각이 절대로 안 나오는 화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카메라만 실었거나 아니면 뭐 차 뒷면을 뭐 어떻게 했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촬영에 대한 얘기도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진짜 왜 그런 장면을 썼지가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인이가 엄마랑 가장 은밀한 이야기를 하는 장소가 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시나리오 초기 단계부터 있었던 거. 그거는 저의 자전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차라는 공간이 아주 폐쇄적이고 사실은 둘만 이렇게 조수석과 운전석만 있다면 둘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외부의 어떤 신경 쓰지 않고도 근데 끝없이 차창과 환경이 변하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은 이제 거기서 오는 환기가 있기 때문에 더 어떤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 동시에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된다는 부담. 이게 정면으로 응시할 때는 오히려 말하기가 힘든데 같이 앞을 보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은 곳을 향해서 간다는 느낌은 이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엄마랑은 차 그리고 미도랑은 걸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울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차에서 얘기하는데 차를 어디에 둘까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끝없이 주의가 바뀌길 바랬는데, 이게 달리면서 할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끝없이 드라이브를 영원히 할 수는 없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어떤 단위역 같은 곳에 주인이와 엄마가 계속 그 장소를 거쳐가면서 그 작은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둘만 있을 수 있는 조금 더 안전한 공간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영화에 뭐 완전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주인이는 어떤 면에서 청소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청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어떤 강박도 동시에 이 친구한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세차장 할 때 씻겨나가는 것을 보면 너무 기분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찌꺼기들도 같이 좀 씻겨나가는 기분이 좀 들고 이제 그런 것을 같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랬고 보신 게 정확합니다. 레이인데요. 레이 자동차를 했던 이유는 그 뒤가 이렇게 접혀요, 완전히. 그래서 카메라를 실을 수 있고, 필히 소형 차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것이 이제 촬영 요건에 했고, 사실은 제가 탈 생각이었어요.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옆에 탈 생각이었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냥 카메라 실으니까 이제 끝. 그래서 그냥 정말 문을 닫고 보냈어요, 배우들은. 그래서 정말 그 안에 둘만 있어서 저희는 다 밖에 있고 그냥 어떤 뭐 롤링이 이 정도 될 때 대사를 시작하면 좋겠다 정도의 아주 아주 약한 가이드라인만 있었고 이제 온전히 배우분들께 맡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 경험은 사실 앞으로도 하기 어려운 정말 완전한 몰입의 경험이었겠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촬영 현장이라는 게 특히 윤가은 감독 현장은 배우의 몰입을 도와주기 위해 최선으로 노력하는 현장이긴 하지만 앞에 스태프와 카메라가 막 있는 상황에서 연기를 하는 것과 온전히 엄마 역할을 맡은 장혜진 배우와 둘만이 그 감정을 공유하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언가를 폭발력 있게 보여준다는 것, 이 장면을 찍었던 소감이 너무 궁금하고 저는 거기 안에서 주인이 처음 하는 말이 엄마 미안해인 게 너무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부터 엄마니까 나한테 그렇게 했어야지라고 소리를 질렀으면 차라리 좀 시원했을 텐데 내가 괜히 말해서 미안해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대사를 발음하면서부터 저는 감정이 약간 주체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물론 프로니까 뭐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 장면을 찍을 때 소회들이 궁금해요. 정말 잘하고 싶었을 장면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세차장 장면은 그 준비 기간 동안 계속 세차장 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뭐 선배님들도 되게 궁금해하셨고 그래가지고 엄청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끝까지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원래 다른 신들은 다 리허설을 많이 했는데
세차장 씬을 리허설을 안 해주셔서 너무 혼자 불안해서 막 연습실 가서 소리 지르고 막 별걸 다 했었는데 이제 첫 테이크 때는 그냥 악쓰기만 했어요. 몸이 되게 고정이 돼가지고 좀 긴장을 많이 했던 탓에 이런 움직임 없이 그냥 딱 요렇게 이렇게 질렀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점점 감독님께서 좀 더 엄마를 더 원망해봐, 뭐 이렇게 엄마도 한번 흔들어보고 뭐 이렇게 점점 테이크 가면서 조금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세차장 그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경험, 그러니까 제가 그 정말로 세차장이잖아요. 저의 시야는 진짜 세차장이고 촬영이라는 생각을 아예 벗어버리게 됐던 것 같아요. 한 5번째부터, 저 중간부터는 촬영이라는 생각 없이 그냥 정말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집중을 하다가 제가 이제 갑자기 감독님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이렇게 작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독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거기로 갈까? 이렇게 해서 뒷자리에 타셔서 저희가 여태 준비했던 것들 이렇게 상황을 딱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슛 들어가기 전부터 완전히 몰입을 해서 출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뭐 촬영을 했다는 생각보다 그때는 진짜 귀한 경험, 배움, 정말 그 경험은 정말 잊을 수가 없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촬영이란 생각을 못할 정도. 테이크를 진짜 많이 갔다는 얘기죠. 한 테이크에 끝냈어야 되는데 6번 뭐 이렇게 가가지고. 아니 근데 물리적으로 그럼 세차를 그동안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6번, 7번. 그렇죠. 영원히 차가 깨끗해지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을 계속. 한 번 더는 각본에 있는 대사가 아니었을지도. 반드시 해야 하는. 네. 한 테이크 더 갈까? 뭐 이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미가 있는 한 번 더였을지도. 감동이 이렇게 파괴되네요. 그 대사가 진짜 감동적이었는데.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많이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선택은 어떤 감독에게는 당연하지만 어떤 감독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일단 봉사활동 단체라고 해야 될까? 그 같이 활동을 하는 그 단체 안에서 남성분이 계시잖아요. 남성분이 계시고 그 남성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성소수자의 느낌이 없는 그냥 남성분, 헤테로 남성분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주인 미안해, 나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어서로 시작되는 마지막 쪽지를 남자아이의 목소리로도 읽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기에 저는 굉장히 사려 깊은 설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이게 당연하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그걸 여성들의 목소리로만 채울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목소리 한 명으로만 할 수도 있었을 선택인 것 같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목소리를 그렇게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통한 것, 그리고 남학생들의 존재를 같이 인식하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선택의 결과였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되게 저한테는 의도적이었다기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어떤 선택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세계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실제 제가 이 이야기를 쓰는 내내 제가 붙잡고 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을 겪은 사람들의 얼굴은 어떠한가? 그 사람들의 오늘의 인생은 어떠한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고 그 질문을 갖고 이 테마를 들여다볼 때 그 안에 어린 여자아이, 어린 남자아이들이 모두 있었고 그리고 주인이가 마주해야 할 세계에도 여성과 남성이 모두 같이 있는 세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서 주인이는 모험도 해야 되고 다시 상처도 받아야 되고 이것이 그냥 세계를 어떻게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통계상, 수치상 이렇게 따져보면 당연히 뭐 여성 피해 생존자가 더 많고 이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으나 실제 하는 얼굴들을 제가 뭐 자료조사를 하면서든 실제 만난 분들이든 실제 하는 얼굴들을 그냥 계속 떠올렸던 것 같고 삶에서 누구나 말할 수 없는 평생 날만 알고 나만 가져가는 상처와 비극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이야기가 어떤 한 곳에 고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끝날 때 이렇게 같이 뭔가 주인에게서부터 좀 나와서 이것이 누구에게 닥친 일인지를 곰곰이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한테 그런 반로여서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 얼굴들을 계속 생각했다, 상상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 텐데요. 사인 포스터가 몇 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앞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드릴까요? 앞에 휴대폰 가지고 계신? 저는 윤가은 감독님 영화 속에서 학원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좀 되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영화를 저번에 태권도 사범을 했던 친구랑 같이 봤었는데 영화를 보고 딱 나오자마자 제가 그 친구가 사범인 거 아니까 어땠냐 그랬더니 언니 저기 태권도장 진짜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감독님 영화를 봤을 때 사실 많은 미디어에서 학원이라는 공간은 뭔가 치열한 경쟁, 어떤 뜨거운 욕망이 있지만 차가운 시선으로 좀 보는 공간으로 많이 나오는데 감독님 영화 속에서 이제 학원이라는 게 아이들이 살아가는 아주 작은 사회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셔서 항상 보고 나서 조금 마음이 되게 저는 엄청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도 특히 태권도장 나오는 부분이 너무 좋은데 특히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막 중요한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도장에서 막 애들이 3, 4, 5, 5를 먹고 있었는데 관장님이 이렇게 봉다리를 막 들고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니까 아마 그 봉다리도 먹는 거였겠죠. 그래서 이 학원이라는 공간, 이 아이들에게 그런 생활 공간으로서의 학원을 이렇게 구상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너무 좋았고 많은 설정들이 있었겠지만 주인이가 사는 세계 속에 학원 중에서도 태권도장이었던 혹시 그런 구상하시는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했고요. 그 서수빈 배우가 연기하셨던 주인은 실제로 거기서 러브어페어까지 있잖아요. 그 태권도장 안에서. 그래서 그 연기하실 때 그 도장에서의 어떤 소감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궁금합니다. 저도 태권도를 오래 다녔지만은 상상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도장에서 상상해본 적 없었는데 근데 이 주인이한테 도장은 정말 그 어느 곳보다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찬우를 뭐라고 했죠. 그렇게 했다고 저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 촬영할 때 이제 그런 촬영 공간에서 어떤 이성과의 그런 스킨십을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열심히 저희 약속했던 그 액션을 성실히 수행하자라는 생각으로 둘이서 진짜 열심히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저는 재밌었던 기억이에요. 감사합니다. 태권도 저 되게 늦게 청소년기에 태권도를
그게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됐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을. 그리고 이제 아마 저도 좋은 사범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의 어떤 위태로운 청소년기를 좀 보낸 면모가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태권도 한 사람 제가 되게 멋있어 해요. 그 태권도 수빈님 배우랑도 그 얘기를 한참 했는데 이게 도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일반 뭐 수빈 그 주인이가 뭐 헬스장을 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나름 도움과 역사가 깊은 운동을 계속 몸을 수련해야 되는 그런 공간에 가서 자기를 계속 다스리고 마음도 다스리지만 몸도 다스리고 이런 그 과정을 해나가는 친구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운동이 전 그런 명상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거 그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그 로케이션을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공간이 그냥 일반적인 사실 태권도장도 요새 굉장히 다양하게 변해서 진짜 빡센 데는 막 아이들이 끝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끝없이 자동차로 막 이렇게 애들 실어 나르고 음악이랑 같이 막 이렇게 변형된 태권도를 하기도 했는데 저는 정식으로 정말 오래된 그 태권도를 가르치는 느낌이길 바래서 약간 촌스럽기를 바랬거든요. 막 그 로케이션을 돌다가 그 어떤 공간에 갔는데 지금 로케이션은 아니었어. 그 전에 갔던 로케이션에 너무 충격을 받은 게 그 주말 아침이었어요. 근데 이제 관장님 좀 늦게 나오신 거예요. 저희가 헌팅팀이 먼저 도착하고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매트리스를 그 도장 안에 사방에 깔아놓고 중고등학생 애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뭔지 문도 열려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그런데 이제 애들이 막 저희를 보고 놀라지도 않고 그냥 막 깨가지고 해서 내가 죄송한데 지금 관장님이 혹시 어디 계신가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 관장님도 그렇게 개방을 아이들에게 하시고 아이들이 어젯밤에 대회를 끝내고 와서 자기들끼리 잠깐 놀다가 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또 그렇게 이게 실제구나. 그때 제 머릿속에 있던 오래된 기억이었는데 실제구나 이런 느낌의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아서 미디어에서 보여진 거와 달리 우리 세계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런 아이들을 빈틈을 꽉꽉 메워가면서 같이 옆에 계셔주시는 어른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도 이제 중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른이 돼야 될 것인가를 가끔 생각하는데 맨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번에도 힌트를 하나 얻은 게 그 태권도장에 미도가 어릴 때 태어나던 벽을 불어 칠하지 않는 관장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숙했던 시절까지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벽에 흔적을 남겨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나 하기도 했고 최근에 그 폴 토마스 앤더슨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도 도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장들의 공간으로서 항상 도장이 등장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놀리는 재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중앙열로 먼저 아까 손 이렇게 흔드시는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일단 영광이고요. 제가 그냥 시간을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질문만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쪽지라던가 편지라던가 영상 통화라던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소통이 되는 장면들이 다 중간에 끊기더라고요. 그게 조금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일단 모든 이 정상적인 대화는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했을 때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중간중간에 이제 영상 통화를 하다가 왜 이렇게 늙어 보이냐고 바로 배터리가 꺼지는 장면이라던가 이게 그냥 단순히 웃기기 위한 장치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 감독님의 이런 장치들, 장치라기보다는 이런 소통의 수단들의 성공이나 실패라던가 중단된다거나 이런 차이를 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그런 이렇게 쓰시게 된 비하인드가 있는지 자유롭게 그냥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뭘까요? 의도가 잘 생각이 뭔가 어떤 거창한 의도를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그 쪽지라던가 뭐 영상 통화라던가 혹은 뭐 친구들이 찍는 영상이라던가 이제 그 편집의 어떤 경향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편집의 경향도 그 일상을 드러내는 영화여야 한다. 주인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주인이 뿐만이 아니라 주인이 주변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별거 아니지만 마음에 어떤 균열을 일으키는 어떤 순간들의 모음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편집 감독님이 저랑 저희 거의 모든 작품을 한 저희 단편부터 한 친구인데 제가 나중에 작업을 다 끝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많이 언니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알아? 그래서 몰라 했더니 미안해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균열을 어떻게 하면 균열을 내지? 그리고 이제 일관적으로 이렇게 어떤 일관적인 톤앤 매너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팍 끊기거나 갑자기 균열을 내거나 좀 뭐가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좀 갑작스럽거나 좀 놀래키거나 뭐 이런 게 계속 들어와야 될 것 같다는 식의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했대요. 근데 이게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질문해 주신 거랑 맞닿아 있는 부분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제가 생각한 이유는 아마 무의식적으로는 주인이가 살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일상을 흘러가지만 그것이 어떤 일관된 평화로움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주 보통의 어떤 나날을 보통의 시간을 보내다가도 갑자기 사과를 봤을 때 마음이 쫄아드는 그것의 정체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순간을 주인이는 계속 맞이해야 되는데 그 어떤 마음의 균열이 일으켰다가 다시 그걸 회복했다가 하는 과정을 무의식적으로나마 이것을 이런 느낌, 이런 리듬과 호흡을 어떻게 전달하지에 대한 고민이 저한테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이 편집 때 그런 식의 리듬과 호흡을 만드는 거였던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은 씬을 그렇게 만드는 작업도 되게 많이 해서 실제로 배우들은 예를 들면 씬 하나를 다 찍었는데 기승전결이 있다 치면 결이 없는 거예요. 찍었는데 뒷부분 대화가 있는데 제가 다 날려먹는다던가 뭐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을 되게 많이 해서 지금 영원히 원망도 듣고 있고 근데 이제 그냥 그런 어떤 균열을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어떤 긴장을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깃든 어떤 긴장을 어떻게 보여주지라는 고민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의 어떤 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박세현 편집 감독님이시죠. 여러 번의 호흡을 거쳐서 또 이번 작품에 좀 완벽한 호흡을 두 분이서 선보이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쪽 사이드에서도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저기 기둥 옆에 계신 관객분?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이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요. 주인공의 이름이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세 개의 주인 모두가 뭔가 삶의 주인이고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재밌었고 또 뭔가 계속 미안해, 괜찮아, 용서해 이런 말들이 좀 영화 내내 반복되는데 굳이 주인이가 오렌지가 아니라 사과를 싫어해야 했던 그런 유희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의미가 좀 궁금합니다. 아, 사과의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러게요. 왜 사과를 출연시켜서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사과를 선택한 이유는 아주 평범한 과일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고 그 흔하고 맛있는 제가 맛있는 거겠죠 뭐. 그냥 아주 흔해서 그것과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니까 싫어하기 쉬운 음식들이 되게 많은데 오이 이러면 좀 다르잖아요. 물론 여기 갑자기 오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신 저 오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사과 같은 게 좀 그런 과일이라고 생각했고
사실은 이제 시나리오 단계에서 사과와 얽힌 어떤 뭐 에피소드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를 거듭해서 그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많이 들으면서 뭔가 구구절절해졌어요. 이 사과의 어떤 의미나 어떤 것을 제가 뭐 안에 에피소드든 말로든 설명하는 게 구구절절해졌고, 저는 그냥 주인이에 대한 어떤 질문으로 남길 바랬던 것 같아요. 이제 종국에 가서는 이렇게 흔하고 평범한 과일을 싫어하는 아이를 봤을 때 이 아이가 겪어온 일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과일을 싫어하는 아이 그것인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없고, 저한테 답은 없고요. 그런 질문을 이렇게 속에 갖고 극장 밖을 나가실 때 좀 무엇이든 다르게 보이시려나? 근데 저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냥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대답이 뭔가 충분히 못 된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합니다. 네. 세계의 주인. 세계의 주인은, 제목. 아주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제목인데, 사실은 제가 뭐 아주 훌륭한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을 쓰면 붙여야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이 이야기는 필히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쓰게 된다 해도 그 주인공은 아주 보잘것없는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를 원했던 것 같아요. 세계의 주인처럼 보이지 않는, 자기 세계의 주인으로조차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누군가가 너무나 마땅히 자기 삶의 주인일 때의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냥 뭔가 이 이야기를 떠올렸을 때 계속 개발해 나갈 때 어느 순간 그때 그 제목이 여기인가 보다라는 그냥 생각이 들어서 좀 거창해 보이지만 붙여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 방금 시간 조금 더 써도 된다는 공식적인 허락을 받았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마이크를 전달합니다. 이쪽 사이드 관객분께도 한번 네, 드릴게요. 두 번째 줄에 계신 저요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독님 항상 어린 존재의 시선으로 그 성장 과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 청소년기를 넘어서 성인이나 중년의 삶을 다루는 작품으로 그 세계를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구상하고 계신 차기작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지금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다음 영화는 대학생이다라는 루머까지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러게 제가 진짜 장수를 해야 할머니 얘기까지 쓰는 건데, 제가 이게 작품 만드는데 6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쓰고 미끄러지는 과정들도 있고, 이것도 붙잡은 지 좀 오래됐고, 이제 제가 느끼고 있는 건 인생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 이야기도 10대 아이들의 성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이대도 다양하게 바뀌어 봤었고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이 된 건데, 사실 지금 뭐 진짜 말하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쓰고 싶은 이야기들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진짜 모르겠고, 근데 제가 이번 작품 하면서 이게 저한테는 새로운 이야기였고,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 같은 거가 있었어요. 이 안에 뭐 3인칭을 해본다던가 찍어왔던 방식으로 좀 찍지 말아야지 하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 감독은 영화를 만들면서밖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냥 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배우지? 나를 어떻게 하면 좀 갱신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게 나름 한 결과예요. 그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어떤 것을 숙제처럼 갖고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런 생각도 여전히 듭니다. 스크린에 정말 화면 크잖아요. 근데 이 스크린에 아직
안 서본 사람이 누가 있지? 이런 고민은 계속해요. 그러니까 계속 말해진 인물이 아니라 안 서본, 여기에는 안 서봤지만 우리인 그런 인물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본인이 스포를 원하지만 스포할 게 없는 감독. 마지막 질문 혹시 수빈 배우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마지막 마이크 한번 드려볼까요? 네, 맨 앞줄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계적인 거장님과 이제 유망주를 이렇게 목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작품인데 사실 감독님께서 약간 테이크를 길게 가는 씬들이 되게 많았어요. 세차장 씬도 그렇고 또 CCTV로 이제 그 누리를 이렇게 약간 터치하는 약간 그런 식의 장면들도 그렇고 이건 사실 전적으로 배우의 역량이 기대게 되는 그런 감독님의 어떤 디렉팅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현장에서 감독님께서 이런 신들 롱테이크로 가는 그런 신들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디렉팅이 있었는지 그리고 배우님께서는 그런 신들을 이제 세차장은 아까 말씀해 주신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그런 신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좀 고민했던 지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께서 주시는 디렉션 스타일은 약간 어떤 디테일한 움직임을 요구하시진 않으셨어요. 뭐 눈을 어디에 두고 뭐 그런 것들보다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제가 들어갈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일단 처음에는 그냥 해보라고 해주세요. 일단은 해보자고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디렉션이 조금 더 들어오는 형식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조금 더 몸을 더 크게 써볼까? 뭐 아니면은 조금 더 천천히 가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디렉션을 점점 쌓아가는 거죠. 뭐 천천히 가면서 몸을 크게 쓰고 점점 이렇게 뭐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방금 디렉션 줬던 거 다 있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하시거든요. 제일 어려운 걸 시키네요. 나쁜 사람이네 아주. 그게 처음에는 그래도 그래 마음대로 해봐야지 막 이러면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점점 갈수록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게 있는데 감독님이 원하시는 그게 어떤 건지 들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지? 이래서 촬영 후반부로 갈수록 제 마음대로를 못했던 것 같아요. 가둬져가지고 제가 그거는 제 역량 부족인 거고 더 준비를 해갔다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죠. 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었어요. 내가 너무 감독님이 그린 주인이를 너무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감독님은 어떤 걸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 그냥 같이 찾아가 보자고 하셨는데 그걸 제가 자꾸 뭐가 이렇게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면은 저는 데이터가 없으니까는 최대한 이렇게 뭔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는 너무 주인의식이 부족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현장에서 씬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런 능력이 나한테는 너무 부족하구나라는 거를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라랑 같이 걸어오는 그 씬에서 제가 크게 그걸 느꼈거든요. 그때 나 좀 봐봐 유라야 왜 나 안 봐 그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조금 제가 먼저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약간 저희 다 같이 뭔가 풀리지 않아서 이거 해볼까요? 저거 해볼까요? 약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내가 너무 주인의식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힘들어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정정 아니라 이렇게 사과를 하자면 저의 어떤 디렉팅 스킬이 전혀 아니고요.
디렉션을 주다가 그냥 야, 이거 다 버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는 사실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괜찮았구나. 내가 디렉션을 줘서 망쳤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저도 이거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 배우랑은. 그러니까 저도 저를 처음 시험해보는 거니까 이 배우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 이제 이렇게 내가 디렉션을 줄수록 이상해지는구나. 원래가 좋았네. 이제 이거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진짜 그게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마 그게 좀 줄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배우마다 초반 테이크가 더 좋고 뭐 후반 테이크 좋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상대 배우마다 또 달라지니까 같이 앙상블 연기니까 그걸 알아가는 과정에서 주연 배우를 진짜 힘들게 했구나. 정말 내가 너무 의지했다. 주인의식을 내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의지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랬던 순간이었어요. 지금 저는 이제 그건 처음 알았어요.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은. 언젠가 감독들이 현장에서 쓰는 언어를 한번 정리해봐도 재밌겠네요. 이 단어는 사실 이런 뜻,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이 자리를 진행하는 책임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강한 감독님이 처음에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영재를 제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둘 사이에 그 공통 지인으로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다음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더 마스터 오브 월드라고 소개를 했는데 아니야 이러면서 영재를 그제서야 얘기해줬어요. 더 월드 오브 러브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 우리들이 더 월드 오브 어스라는 제목이었고, 그리고 우리 집이 더 하우스 오브 어스라는 영재였는데 한글 단어라는 세 개를 제목으로 쓰기 이전부터 계속 이 사람은 자기의 영화 언어로 자기만의 세계를 계속 구축하고 바라봐 왔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들었고, 윤가은의 세계를 잔뜩 더 많이 만나고 싶다 하는 생각을 영화를 통해 더 하게 됐어요. 그 세계를 계속 목격하고 그 세계의 일원이라는 나훈남 감각을 계속해서 느끼고 싶습니다.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인은 정말 오래 기억하고 싶은 용기의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껏 주인이가 괜찮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가 영영 사랑으로 향해 갈 것을 믿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GV가 너무 어렵고 너무 부담스럽고 혹시나 관객 여러분들의 감상을 제가 방해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시네큐브 관객분들이 되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제가 긴장 오늘 조금 덜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이 늦었는데 귀가길 조심히 가시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또 뵐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GV에 대한 이야기를 수빈 배우님이랑 많이 했어요. 이거 너무 부담스럽고 말할수록 뭔가 이 영화는 좀 뭔가 감독이나 배우나 말할수록 좀 구구절절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뭐 이런 고민을 안고 왔는데 오늘 편하게 이렇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영화가 저는 갈수록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의 몫은 저희의 한계 안에서 이 정도의 영화를 만들어서 내놓는 것이고 그 이후에 감상하고 이 영화를 뜯어보고 씹어보고 맛보고 뱉기도 하고 이런 것은 전 온전히 관객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가 원했던 것은 그냥 이 세계를 감상하신 이후에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시게 되기를 이 정도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서 이 영화에 대한 마음껏 아무 감상이든 좋으니까 함부로 마음껏 그 안에서 자신 본인들의 이야기를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여기 오늘 정말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주셔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변에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관객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질 시간입니다.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좋은